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그 사건이 벌써 6년 전이네요. 2014년. 6년 동안 대한항공 내에 버티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을 해오더니 사표를 내고요. 정의당의 비례대표 예비후보로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네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벌써 6년 됐네요, 진짜.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정의당 당원이 되신 것도 꽤 됐죠? 2017년부터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네. 땅콩 해양 나고 나서 제가 이제 투쟁의 과정, 생존의 과정을 겪어보니까 시민의 정치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정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선택하신 거고. 네. 그 정의당에 입당할 때부터 다음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가야지 결심하고 혹시 입당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우리가 정확한 시민의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미 기득권 세력만 갖고 있는 정치적 세력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수인 을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활동하는 참여하는 시민이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계속 대한항공 내에서 버티면서 네. 노동조합도 만들고 네, 그랬죠. 활동에 오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표 내고 나오신 거죠? 네, 정말 25년간의 긴 직장 생활, 또 제 청춘의 반 이상을 바쳤던 직장 생활을 1월 31일부로 이제 마침표를 찍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인생의 장을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냥 당원으로서 을들의 어떤 정치 활동은 동참한다. 그러나 나는 대한항공 내에서 계속 맞서 싸우겠다. 했다가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우리 정치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하고 다변화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현상들을 반영해 줄 수 없는 우리 정치 구조에 대한 그런 지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 또한 고민이 많았고 이 작년 9월에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제안받으면서 그렇다고 당직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내에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이 국민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소외된 약자, 자기의 권한, 권리조차 표현 못하고 있는 다수의 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자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수 보통 사람들 또한 정치적인 자각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일 안에서 제가 어쩌면 희망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장을 이 정치라는 곳으로 옮겼고 제가 어쩌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 생존자로 남는 게 아니라 생존자에서 활동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또 희망을 볼 것 같아서 정치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네. 같이 일하던 그 대한항공의 직원들, 노동조합 조합원들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희망과 응원과 지지와 연대를 주고 있고, 지난 이제 저희가 노조가 발족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노조원들의 시민적 그 의식의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왜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노동자들 또한 정치적 세력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식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붙잡지는 않았어요? 확장에 더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네. 활동의 확장?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노조원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쉽게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요? 제가 정치적 역량 또 다른 그 규모에서의 발전을 보여준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이상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데 더 방점을 찍고 저희 같은 민주노조에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노조는 정식으로 지금 사측과 교섭도 하고 합니까? 이번에 이제
시작할 이제 예정입니다. 네. 노조원들도 다 자기 신분 공개도 했고요. 예, 공개는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런데 대폭 늘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 참 기업 문화가 어려운가 봐요. 아시다시피 뭐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직장이라는 곳이고 예.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내 민주화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이미 우리 사회는 많이 민주화가 돼 있지만 기업이라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본인 인생의 예.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그곳에서 민주화가 막히다 보니까 예. 그게 사회적 확장성을 못 가지는 게 아닌가. 뭐 그 지점이 저희 노조 같은 노조의 확장성이 이제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권력 불평등이 강화된 것 이게 갑질을 생산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례를 보자면 이번에 뭐 많은 갑을 논방이 있지만 제가 몸담았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자진해서 우한으로 네. 전세기를 타고 갔던 점은 정말 칭송받을 점이지만 그 과연 그때 노조원들이 자진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제가 있는 노조는 아니었지만 그 회장이었던 조건태 회장이 그 전세기에 과연 탑승하는 게 네. 맞는 거였나라는 갑을 논방이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대요?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미 그 자리만 점유하고 있고 비서관 2명을 데려왔다. 이게 기득권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연장시킨 것이지 봉사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 확인된 사실입니까? 뉴스에 이미 이제 2명의 비서관을 데리고 간 거에 관련된 2명 비서를 데리고 탑승해서 네네. 이미 그 세 자리를 오히려 네. 다른 분들이 채울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네, 과연 우리 그 직장 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득권 그러니까 황제 저항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자들의 위치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칭찬받을 일이었지만 좀 더 민주적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조건태 회장 얘기를 꺼낸 김에 지금 땅콩 회안의 장본인인 그 조윤하 지금 남매 간의 싸움이 붙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참 아쉬운 지점인데 소위 말해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판을 갈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출마의 변을 이제 하면서 뭐 직장 내 민주화도 말씀드렸지만 사내이사 제도의 사회이사, 사내이사 제도의 정착, 건전한 작동이라든지 연기금을 통한 스튜어드 시코드의 를 통해서 책임 경영을 묻는 이런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일환과 통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여태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다 했냐 또 책임에 대한 어떤 그 수반되는 소위 말하는 뭐 징계까지 본인들은 받은 적이 있는가? 네. 일례로 기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세품 판매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과오는 엄격하게 묻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예전에는 뭐 2박 3일 동안 해병대 군기훈련을 보낼 정도의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진들이 본인들에게는 무한한 권력의 향유만 있다라는 것. 이 지점이 지금 이런 경영권 다툼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아쉬운 점이 그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IMF라든지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공공의 의미를 확대해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거기에 투자를 해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랬죠. 내부 노동자를 뭐 땅콩 해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착취할 때는 그건 개인 민간 기업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괴상한 아이러니한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처럼 현재 이런 상태를 계속 놔뒀다가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악이 오고 우리가 피해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건전한 방식으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국가나 우리 시민들이 좀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 조윤하 전 부사장 측은
본인들도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좀 그나마 나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신뢰가 여러분들이 없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3월에 제가 거의 우리 경제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그 고조영 회장의 사내이사 불신임안을 연기금이라든지 국민 주주권 운동을 통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예. 그때 가장 벽에 부딪혔던 게 사내외 이사 제도가 지인 혹은 뭐 본인들의 법률 조언가 네. 등으로 이제 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작년 한 해 약 6,700건의 그 사회 이사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반대 의견이 됐던 건 3건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거수기 다 노릇만 하고 거수기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견제가 되고 정제된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허울 좋은 그냥 어떤 보이기식이 아닐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국회로 나가서 예. 입법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가시려면 일단 정의당 내의 비례대표 그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원 70%, 그다음에 시민 30%. 시민 유권자단 30% 이렇게 구성이 된다죠. 네. 지금 뭐 후보 숫자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상당히 이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정의당이 우리 정치 단체 중에 정당 중에 최초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보여주는 일환이기 때문에 예. 이 제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제 진입하기에는 네. 이미 경쟁적인 구도가 참 심하다라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경선단으로 참가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소수자들 또 을들의 의견을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좀 뭐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네.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법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제1호, 2호로 만드실 예정인지요? 제가 1호로 삼고 있는 건 갑질 119 법입니다. 갑질 119? 예. 갑질의 아이콘이 박창진이가 됐었는데요. 예.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그 은밀한 내부를 들어가 보면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법적인 또 제재가 없다라는 게 예. 자율적인 규제만 있다라는 게 예. 허점인데요. 저는 갑질 119 법을 통해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도입해서 막무가내 해고, 저 또한 이제 회사의 땅콩해양 이후에 끊임없는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거든요. 그게 2차 가해나 자진적인 포기를 강요하는 예. 방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이분들이,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당해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법조인이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갑질 119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생겼던 손해액에 대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야 승소를 하는 그 5년간의 긴 그랬죠. 기간이 있었는데요. 예. 그럴 것이 아니라 응급 구제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법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승소했을 때 는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도록 법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네. 규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땅콩 해양이라는 그 거대 자본 권력의 갑질 사건을 겪어보니까 자율적인 규제, 자율적인 양심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입법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강력한 내용으로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네. 예. 아울러서 이제 노동자 감정보호법을 추진할 생각인데. 노동자 감정보호법.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례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 내에서 비민주적인 어떤 구조나 모순에 의해서 생겼던 가해들로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심지어는 내부에서 투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자살률, 감정 노동자들의 자살률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어떤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한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민주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제에 이미 우리 노동 인권 교육 같은 게 고등학교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는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런 자신의 권리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입법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조차도 5인 미만의 이제 소형 고용 형태에서는 지금 보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제 법의 효용이 멈춰 있는 곳까지 제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법, 네. 노동자 감정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1호로 추진해 보겠다.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자가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의당의 비례대표 예비 후보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었습니다.